자, 실무수행 평가 3번입니다. 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입니다.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수동결산. 자, 한번 봅시다. 결산일 현재 보유한 외화부채는 다음과 같다. 외화장기 차입금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외화장기 차입금은 자산의 부채예요. 부채예요. 근데 이거를 은근히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산에 대한 환율 그 평가는 내가 받는 금액이 많으면 이익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부채를 자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부채는 내가 돈을 주는 쪽입니다. 돈 주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면은 나에게 있어서는 손실이 돼요. 왜냐? 100원만 줄 거를 120원 줘야 되니까 20원만큼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돈을 적게 준다. 이거는 100원 줄 걸 내가 50원 준 거잖아요. 50원만큼 내가 차익,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사람 입장인지 받는 사람 입장인지 그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주는 사람 입장이니까 돈을 적게 주면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일반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자, 일단은 자, 한번 볼까요?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3만 달러에 13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3만 달러에 1350원 하면은 4050만 원이 돼요. 요게 장부 금액이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얼마냐면은 3만 달러에 1200원이에요. 얼마예요? 뭐 이거는 그냥 하면 되겠네. 3600만 원.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익이 이제 얼마 나냐? 이제 한번 볼까요? 450만 원만큼 차이가 나요. 자, 물어볼게요. 기준점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땐 어딜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기준점. 이 기준점은요, 항상 이 장부 금액이 기준점이 됩니다. 장부 금액 기준점에서 자, 부채예요. 자,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손실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적게 주면 돼요. 뭐예요? 이익이 되죠. 근데 얼마 주냐면은 내가 3,600만 원만 주면 돼요. 그럼 이익이야 손실이에요? 그렇죠.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익이 얼마? 450만 원만큼이 이익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거의 80%는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분계만 정확히 하면 돼요. 이게 결산이에요. 결산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원리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을 해줍니다. 자, 거래처는 원 캐피탈입니다. 450만 원이었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외화 한산 2.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거래처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입니다. 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기말 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요건 K렉과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수동으로 계산해 주고요. 수동으로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해가지고 전표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1번에 대해서 수동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원래는 합계전의 시산표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합계전의 시산표보다는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2월로 잡아주고요. 지금 차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차익이 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익력은 처분 계산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단기 대여금 금액을 찾아요. 당좌자산의 단기 대여금 여기 있네. 1200만원. 자, 여기에 1200만원이 있고요. 그러면은 산식은 이렇게 돼요. 1200만원에서 곱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얼마예요? 12만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손 충당금은 얼마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법에 의해서 이제 넣어야 될 금액 얼마예요? 12만원이다 라고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 12만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1에서 12월로 해주면 돼요. 거기에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단기 대여금이라고 칩니다. 하나만 나올 거예요, 아마. 맞네, 하나만 나오죠. 거기에 단기 대여금을 딱 검색하고 기타의 대상값비라고 뜨잖아요. 거기에 12만 넣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그 마지막에 전표 추가해주면 되는데, 전표 추가는 어차피 그 다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 하고 나서 그때 전표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말 재고자산 현황입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냥 넣으면 돼요. 이거는 원재료 525만원, 그 다음에 제공품 83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2640만원.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작성하고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 전표 추가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표 추가 해주고요. 자, 전표 추가 완료되었고 나갑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클릭해서 12월 말자 이렇게 반영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한번 봅시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아니요 하면 돼요. 거기에 단기 2024년도 2월 28일, 2023년도 2월 28일로 하고 그 다음 전표 추가 눌러주고 끝내주시면 돼요. 끝. 이렇게. 뭐 일반 전표에는 이렇게 이제 잉여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에 재무상태표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은 12월 달 거 대차 차익이 뜨는지 안 뜨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차 차익이 뜨는 경우에는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2번과 문제 3번에서 혹시 잘못된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